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주가가 어제 하락한 이후에 곧바로 반등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한 위치를 보시면 여기서 떨어졌죠. 여기서 드롭해서 여기까지 밑으로 내갔는데 그 단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들어줬고요. 코스닥은 거의 뭐 그래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봐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할 때는 일단 오늘 상승이 일단 먼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의미가 있다 없다 할 따질 때 여러분들 뭘 갖고 따져줘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일단 무조건 주가가 급락을 주잖아요. 그 무조건 급등을 줘야 돼요. 이게 진바닥을 찍었다라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얘를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급락을 주잖아요. 무조건 급등을 줘야 돼요. 그래야 혹시 여기가 바닥점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무조건 급락다면 급등을 줘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얘가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줬을 때 이게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은 이렇게 대들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골드 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골드를 안 주죠. 그럼 얘가 급락 다음에 얘는 요거는 급반동을 줬는데 이게 완만해지죠. 20이.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급락을 줬을 때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 보세요. 얘가 이렇게 급락을 줬잖아요. 급등을 주려면 얘가 이렇게 5일선이 급등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일선보다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 21선이 21선이요. 이렇게 급락 다음에 여기 골드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더 의미가 있으려면 60선 240가 이렇게 골드를 줘야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널찍하게 한번 보세요. 널찍하게 보시면은 자, 제가 한번 볼게요. 급락, 급등. V 5일선이 급락 급등이죠. 그 다음에 20선이 급락 급등이죠. 이렇게 급락 다음에 급등이죠. 그 다음에 60선이 급락 급등이죠. 이래야 주가가 유의미한 상승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른 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국내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늘 급락 다음에 급등에 성공했죠. 골드를 줬으니까요. 근데 얘가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줄 때 20은 실패하죠. 골드를 주지 못하죠. 다시 흘러내리죠. 또 얘가 5일은 내가 급락 다음에 급등이니까 유의미한데 20은 이게 골드를 안 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대들 주면서 20은 급락을 줬는데 20은 완만한 상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한 상승.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한 상승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좀 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걸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기도 또 있네요. 그죠? 얘가 5일선이 얘가 유의미하다 그럴 때 얘가 5일선이 20선하고 급등을 주면 5일선을 합격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20도 얘가 올라갔잖아. 골드 안 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거예요. 네가 골드 주니 혹은 얘가 골드 주기 전에 먼저 캔들이 여기를 깨고 들어가는 이 싸움인 거예요. 골드 전에 여기를 깼잖아. 그럼 얘는 위험한 거예요.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서 자,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얘는 20선이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줬죠. 그래도 바닥이 아니었잖아. 얘가 여기를 깨고 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급락 다음에 급등을 주면 얘는 2분의 1 성공한 거예요. 얘가 또다시 이제 급락을 또 줬잖아요. 그럼 또 급등을 줬잖아요.
그럼 반만 성공한 거야. 언제 다 성공하는지 보세요. 급락 줬죠? 급등 줬죠? 반 성공한 거야. 얘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 옆에 그림으로 옮길 건데, 근데 얘가 급락 다음에 급등을, 그러니까 급락 다음에 급등을 줬는데 또 다시 급락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골드 주다가 다시 대들 주잖아요. 이렇게 대들 주면 반쪽만 성공한 거야. 그럼 얘가 성공을 하면 급락 다음에 급등 줬잖아. 여기 대들 주지 말아야 돼요. 여기 대들 주지 말고 얘가 완만하게 돌아서면 이때 드디어 얘는 이긴 거야. 매수가. 이게 뒷구턴의 원리라는 거야. 주가가 움직였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그죠? 얘가 급락 다음에 급등을 주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 V자형 반등이니까. 하지만 V자형 반등이라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V자형은 반쪽을 성공했다는 것이 완전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급락 급등 다음에 얘가 대들 주지 말고 완만하게 턴에서 N자를 줬을 때 드디어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야 주가가 쫙 올라가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쫙. 괜찮았죠? 자, 그럼 다시 또 다른 값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22여개짜리 이렇게 내려갔는데 얘가 골드를 안 줬죠. 그럼 여러분들은 수혁이 골드 줬는데 이건 골드가 아니에요. 골드라고 했을 때는 이게 5대5 정도 돼야 돼요. 이렇게. 비슷해야 돼.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걸치는 맛이라도 있어야 돼.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캔들이. 이건 골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꾸로 얘가 올라가, 이 앞에 그림 잠깐 보여줄 건데, 얘가 이제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이게 유의미한 상승을 주려면 골드를 줘야 되듯이, 이게 올라가다 조정 줄 때 여기 대들 안 주면, 이건 자연스러운 조정인 거야. 이건 더 가겠다는 조정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를 내려갔는데 여기를 왕창 깨고 나갔다, 이렇게. 5대5. 그럼 이건 유의미한 하락이에요. 하지만 또다시 급등을 줘버리면, 이건 괜찮은 거야. 근데, 얘가 다시 올라갔는데 데드 다음에 올라갔는데 여길 골드 안 주면 이건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거야. 뒷구턴의 원리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얘가 급등을 줬죠? 여기 안 깨져. 이건 괜찮은 거예요. 급등을 주죠? 내려가죠? 내려가도 다시 골드 주죠? 그럼 괜찮은 거예요. 급등을 주죠? 이건 데드 줬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한 8대2 정도는 최소한 되잖아요. 이건 괜찮아요. 여전히 가는 거야. 이건 얘기할 것도 없이 가는 거죠. 급락 급등 다음에 완만턴.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급락을 좀 깨버리죠. 이러면 조심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속냐면 얘가 다시 주가가 이렇게 해둔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속아버려요. 이걸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게 대줬던 20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20을 보고 있어야 돼요. 얘를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급락을 줘버리면 얘가 골드 주자면 올라갈 때 여기서 다 때려야 돼. 도망가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그 유명한 중국보다 나쁘다 해서 때려줬던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이 자리가 그 다음부터 폭락하는 자리였잖아요. 저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 말랑말랑한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 전으로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얘가 오늘 시장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얘가 캔들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되려고 그러면은 일단 얘가 이 5가 요 20을 돌파해야지 얘가 5일이 의미가 있다는, 그것도 바닥을 못 찍어요. 얘가 이래봤자 바닥도 못 찍어요. 얘가 이거 갖고는 그래도 얘가 올라갈 때 캔들에도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연 낙하에서 내려오면 이제 저점 매매수가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정리가 됐어요? 얘가 의미가 있다. 근데 얘는 작은 의미에 의미가 있는 거야. 작은 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얘가 그 다음에 찐 의미가 있으려면은 순서가 5일이 20점과 골드를 줘야 되고 더 나가서 20과 60이 골드를 줘야 그래야 의미가 있대. 그것도 바닥을 찍은 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얘가 데드 다음에 골드 줬다고 해서 이것도 찐 의미가 아니에요. 얘가 20과 60 골드 준 다음에 엔드 뒤를 이어서 뭐가 나야 되냐면 뒷구터에 나와야 얘가 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여기도 보세요. 얘가 이거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봤자 캔들 의미가 있었는데 얘는 여기 골드도 못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늘 올라갈 때 그래도 얘가 내려갔던 각도만큼이나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그래서 얘는 의미가 있는데, 자, 위에 걸 보면 작은 것. 그래서 얘는 앞에다가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얘는 캔들만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아직 이등평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러한 상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다른 걸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장은 도망가더라도 지금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거듭 얘기지만 과매도에 있어요. 얘가 이게 이렇게 과매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녹색 캔들 그려보면은 이게 과매도예요.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요번 달 말에는 이게 왔다 갔다 요번 달 말에는 이게 어디보다 아래면 얘가 과매도냐면 그 균선 2455포인트 아래로 마감되면은 마감 시에는 얘는 이게 과매도 국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가 만약 이게 끝났다 오늘이 말이라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되어서 이게 바닥을 찍었구나 이렇게 자꾸만 착각하면 안 돼요. 잠깐만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갖다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 방송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여기만 하더라도 얘가 여기 찍은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얘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6월 달인데요. 2022년도 6월인데요. 보세요. 얘가 2022년도 6월에 어떤 모습? 얘가 여기였잖아요, 여기. 얘가 여기였잖아요, 여기. 요거 다음에도 보세요. 올라는 갔는데 또 두드리 맞으면서 또 공포에 떨게 했잖아요. 또 올라간데도 또 두드리 맞으면서 공포에 떨게 했잖아요. 그죠? 또 올라간데도 또 두드리 맞았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기서 들어온 거죠. 여기 3월달. 여기가 6월인데 여기가 3월이면 이게 몇 개월입니까? 이 몇 개월 동안 주거니 받거니 이게 있었지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자 이렇게 꿀팁. 얘가 바닥이구나 라고 할 때는요. 이게 다음에 내가 때 여기를 깨지 말아야 돼요. 이건 바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내려왔어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여기가 과매도인데 소위 이름하여 그린존, 녹색존인데 얘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얘도 또 얘가 바닥존이잖아요. 녹색존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얘가 드디어 높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닥인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 높아지니까. 이 바닥일 때의 특징은 높아진다는 거야. 저점이. 근데 얘는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바닥의 특징은 N자예요. N자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첫 번째는 저점이 높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고점이 높아져야 돼. 이렇게. 이게 롱이거든요. 이게 얘가 내려갈 때 밑으로 롱을 주고 하락을 롱으로 줘버리고 반등을 짧게 줘버려요. 하락이 롱으로 빠지는 게 이게 하락장이에요. 상승장일 때 상승이 롱이 되는데 바닥점은 성공해서 반쪽짜리는 성공했는데 고점이니까 아직까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점이 높아졌죠? 그럼 반쪽 성공했죠. 고점이 높아졌죠? 그럼 얘는 다 성공했죠. 드디어 여기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완전하게 유의미한 상승은 여기에요. 뭐가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걸 최소한 21선으로 따져줘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5일만 20은 간두고 5일만 보더라도 얘가 저점이 쳐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얘가 야 이거 제법 의미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요게 올선 이렇게 올라가줘서 이게 골드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내려올 때 여기 깨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를 안 깨고 얘가 돌아서 드디어 5일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20이 돌았어. 그래도 아직까지 아니잖아. 20이 외바닥이니까 이게 여기 대비 이게 다시 골드를 주고 또 다시 대도를 준 다음에 올라가야 얘가 의미가 있네 이렇게 따지니까 그러면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얘가 바닥을 잡으려면 한참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한참 많은 시간에 얘는 뭐 할 거냐?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야 돼. 여기만 하더라도 얘가 이게 6월달인데 얘가 3월달이잖아요. 이게 과다 이격 바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가 여기가 3월달이잖아요. 이게 3월이잖아요. 이게 6월이잖아요. 그럼 6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6월이면은 아직 여름도 아니잖아요. 보세요. 얘가 7, 8월 여름을 지나갔고 9, 10월달 가을 지나서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달 겨울에서 봄. 여러분들 6월달에서 3월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걸 그냥 쭉 가져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위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때려주는 구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걸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멋져 보이죠? 얘가 막 바닥이다 그랬다가 얘가 나중에 어느 날 고장난 12시가 한번 맞듯이 12시다 그러는데 어느 날 12시 그러면 드디어 맞았습니다 할 때
그 고장난 열두실기 했던 사람은 그걸 맞았다고 자랑하지만 사기잖아요. 그거는 엄청 틀린 거잖아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 재산 내가 지켜야 하잖아요.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야. 얘가 바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얘가 바닥일 수도 있죠. 얘가 과매도니까 이게. 근데 얘가 바닥을 찍을 때는 이게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 그럴 때는 최소한 20선이 엉대가 낮아지지 않고 높아져야 되고 더 나가서 N자가 나야 돼. 다 똑같아요. 어디나. 어딜 보든 다 똑같아요. 자, 여기 녹색 캔들이에요. 다 그래. 여기도 대충 눈으로 보셔도 이게 보세요. 눈으로 보셔도 얘가 요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위로 올라가도 갔지만 얘가 밑으로도 더 내려가기도 했고 종가도 밀리면서 끝났잖아요. 근데 얘가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또 다시 두들겨 맞았다가 그 다음에 얘가 소위 이름하여 하이캔을 나오고 지지고 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들. 얘가 이거 다음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곧바로 얘도 이 꼬랑지에 갇혀서 그렇지. 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20의 쌍바닥을 모양을 보여주고 얘는 눈으로 봐도 보이네요. 그죠? 얘가 이거 찍은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두들겨 봐. 이거 내려가잖아요. 한 넉 달 동안 빠졌네요. 넉 달 동안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심할 때는 보세요. 여기 바닥 이기거니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또 빠지고요. 말이 다음 달이지. 또 다음 달도 빠지고 또 다음 달도 빠졌어요. 이게 지나갔으니까 야 드디어 여기가 올라갔구나 그러지. 이때 이 당시에 얘를 찍어놓고 석 달 동안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죽을 맛입니다. 이거 깡통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가 지키려면 내가 이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움직이는 그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바닥을 찍을 때 공식을.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도 얘가 빨간 거 2개 준 거 여기서 쌍바닥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월봉이니까 한 달짜리가 얘가 20일짜리잖아요. 쌍바닥을 주고, 여기도 이렇게 뭐 어쨌든 쌍바닥에도 뭐든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쌍바닥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여름하고 같이 해봤잖아요. 여기 지금 방금 여름하고 해봤잖아요. 얘가 여름하고 해봤잖아요. 이게 높아진 하이캔들 주고, 그럼 얘는 아직 바닥하고는, 얘는 아직은, 여기다 써볼게요. 얘는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다만 다행이다라는 거 뭐냐면 드디어 얘가 바닥 쪽에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역에 있다는 겁니다. 얘가 오늘 뜬 것도 제가 맨날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얘가 PBR이 0.8콤마대 누르면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바닥존에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저럴 때는 투매하면 내려갈 때 투매하면 올라갈 때 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행스러운 것은 모르잖아. 얘가 어떻게 바닥을 찍을지는 지나가 봐야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여긴 도망가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다만 볼게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서 혹시 소리가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저쪽 여의도 국회에서 데모하는 게 지금 저한테는 들려요. 여러분한테는 잘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럼 얘가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지난주 화요일날 올라가다가 화요일날 밤에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얘는 만약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지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전으로 간다면 이 과매도를 때리는 것보다는 올라가겠죠. 즉 얘는 그러면 2455보다는 위로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얘가 아직 2417이죠. 그러니까 얘가 과매도의 2455포인트 위로는 갔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그럼 얘가 비상계엄 전으로 돌아가면 얘가 바닥을 찍은 건가요? 아니란 얘기죠. 얘는 이미 위에서부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락하고 있던 장이에요. 그 하락하고 있던 장에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더 빠져 내려간 거지. 얘가 비상계엄이 만약에 얘가 예서 대통령권과 관련돼서 이게 다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우리가 소개하는 테크니컬 리바운드 반등을 줄 뿐이지 더 많이 빠진 것 2450 아래 내려간 것에 대해서 돌아줄 뿐이지 얘가 완전히 돌지는 않는다는 거죠. 수진 그럼 얘가 올라갈 때 다 때리고 도망가야겠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비상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원상 복구가 돼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없던 일로 해주세요 해서 얘가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러더라도 제가 여기 국고추에서 여러분께 신신당부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와우에서도 제일 많이 콜수가 떴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드디어 12월 녹사 캔들 그러면서 국내장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국내장의 반전이라고 써있죠. 이 국내장의 반전이 뭔가 아는 분들 표시 한번 부탁드려요. 염주 중에서 수님 저거 제가 저 국고초 봤을 때 저거 뭔지 압니다. 수님 제가 이 지난주 여기 아주 딴 데에서 많이 썼잖아요. 제일 많이 뜬 거 이게요. 환경와우 에서 19,000개가 저 와우넷 도 좀 문제가 있죠. 가입자에 비해서는 저 코수가 제일 많이 뜬 게 19,000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우리 직원이 뭘 건드려 갖고 지금 뭘 하는 중이라. 자, 그럼 제가 가볼게요. 자, 해볼게요. 얘가 비상계엄이 계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2455 얘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두두 맞은 자리가 2455니까 거기까지 갖다 놓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유의미하려면 이게 진짜 유의미하려면 5만 골드 주면 안 되고 이거 캔들이잖아요. 5만 골드 주면 안 되고 20도 골드 주고 얘가 위로 올라가 줘야 다음에 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거 있잖아. 얘가 그런 모양을 주려면 사실은 비상겸이 나라한테 중요하고 당연히 저게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주식시장 입장을 보면 뭐가 해결되냐면 상법이 개정돼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찐팬분들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제가 맨날 TV 방송에 이 상법 개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카거시기라는 그 회사가 보세요. 카거시라는 회사가 쪼개기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L거시라는 회사가 알짜배기 회사를 갖다가 물적 분할을 하고 이런 게 합법인 이 나라가 이 법이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고거시기라는 회사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두 거시기라는 회사가 뭐 합병한 게 뭔가 뭘 하는데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를 갖다가 그렇게 가져간다. 이게 합법인 나라에서 누가 투자하겠냐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투자하죠.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는 투자하죠. 그냥. 근데 이미 우리나라 시장 말고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서 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비상계엄령으로 우리가 뒤로 뭐 10년 후퇴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거에는 민감하시면서 우리나라 상법이 우리나라 저런 것이 합법인 저게 얼마나 우리가 불합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후진국인지는 왜 여러분이 깨우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규정한 재산인데요. 그럼 선생님 저 상법 개정은 도대체 뭡니까 할 때 지난주 자리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것저것 다 보기 귀찮은 분이라서 제가 한마디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하려면 주총을 거치거나 아니면 이사회를 거치잖아요. 근데 주총을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웬만한 건 이사회를 통해서 되잖아요. 그럼 이사회에 누가 있어요? 이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사들이 거수기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지배주주의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나 같은 무슨 뭐 동창이나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거기다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들한테 어떤 의무를 줘야 되냐면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회사를 위한답시고 지배주주를만 위한 그런 결정에다가 너희들이 이걸 하면은 너희들은 잘못한 거야. 너희들은 주주를 위한 행동도 해야 돼.
그 주주를 위해 생겨야 된다는 저 주주라는 글자를 저기다 박아야 되는데 저걸 안 받겠다고 16개 회사들이 성명서를 냈잖아요. 이런 말 그대로 멍멍이 같은 이런 나라의 주식을 갖고 이게 올라가봤자 얼마나 저기 올라가겠냐고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걸 하면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들어와갖고 어쩌고 저쩌고 소송이 남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야 소야. 그럼 다른 나라들은 그 미국은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 이미 미국을 중시해서 선진국들은 이미 회사와 주주를 위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있어. 그럼 거기는 회사를 위한다고 써있지 주주를 위한다고 써있지 않아. 하지만 이들이 이미 판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 판례에 의해서 회사 속에는 주주를 위한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 내용이 이미 판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16개 회사가 저기다 성명했다는 것은 그다음 뭐냐면 내가 꿀 빠른 짓을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회사가 지들이 돈 필요할 때 주주들한테 증자를 하고 뭘 했던 것들을 왜 나중에 과실을 따낼 때는 왜 지들만 먹겠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재벌들이 욕먹는 겁니다. 맨날 무슨 뭐 누구 구속해라는 게 이게 회사를 위한답시고 지배주주를 위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돈 많은 재벌들이 우리만의 독특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저걸 요 판에 싸그리 바꿔서 정상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게 비상경제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기회죠. 왜? 이걸 원래 보세요. 1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1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잘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1월 2일 날 대통령이 바로 이런 개인 주주들을 위한 그런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이미 대통령이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살살 바뀌더니만 없던 일로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얘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런데 요번에 다시 야당 대표 이거 상법 개정 요번 회기내 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때가 이게 비상경으로 가 있으니까 얘가 가려져 있지만 야당이 과반수 이상이고 요번에 이걸 안 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비상겸이 기상겸 때문에 된 것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얘가 2455 안에는 얘가 과매도인 것은 만약에 여기다가 상법 개정이 되면 이 주가는 저게 문제가 아니야. 저 비상겸 전으로 돌아가봤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나라가 위기에 있다가 나라가 위기에 벗어났구나 하면 딱 그만큼만 갖다 놓는 거야.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은 안 가요. 이렇게 그럼 비타유층 올라갈 땐 조금씩 나눠서 줄여주고 다시 얘가 내려갈 때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그런 종목을 보시면 자 월요일에 우리가 추천주가 이렇게 국고주가 바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요. 삼양식품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 월봉의 6개월 평균선보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죠. 빨빨 매수. 얘가 빨강이면 매수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다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지금 저희 회원님들 주고 계세요. 이게 컴퓨터 회원이든 아니면 모바일 회원이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컴퓨터 힌트 회원님들이 갖고 계신 겁니다. 이거 코스맥스. 신성 델타. 맨날 얘기했던 신성 델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루닛. 이것도 이게 외봉이면 이게 외봉이면 미국 주식에서 이거 많이 써먹는 기법이 이거 외봉이면 올해 여기서부터 사야 된다. 이거 오늘 뿡 하고 올라갔죠. 레인보우 로봇, 루닛, 그 다음에 VT도 이거 갖고 있습니다. 올 24%. 맞습니까? 회원님들? 힌트에 있어요, 이거요. 다 사드린 겁니다. 루닛, 그 다음에 VT, 장이 이렇게 지뢰 같은 이런 장에서도 이거 막 몇십 %씩 수익 나는 겁니다. 루닛, VT,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봇, 가온전선, 성강밴드. 제일 최고는 성강밴드였죠. 성강밴드 한 50% 이상 올라갔던 겁니다. 얘가. 물론 국장을 하다 보니까 안 간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얘들 보면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 겁니다. 외봉에 중방에 마트에서 뜬 거거든요. 얘가 여기서 50% 이상 올라간 겁니다. 얘들이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카페24, 그 다음에 코스맥스, 코롱 티슈진, 파마 리서치, 이거 다 꾸는 종목군들입니다. 알티전 같은 경우도 얘가 여기 마트에 들어오면 여기 매수의 자리다. 이게 외국의 중반에 여기가 마트의 자리다.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장도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지금 얘가 과매도 녹색존에 있어요. 과매도 녹색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쫓아가면서 때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녹색존의 비밀은 보세요. 녹색존의 비밀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얘가 녹색존의 비밀은 뭐냐고 묻는다면 자, 제가 국고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볼게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려 밑에다 써드릴게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녹색존이란 원래 주가가 뜰 때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뜬다. 그 모멘텀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실적 장세이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아서 움직이는 금융 장세가 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모멘텀이다. 그런데 저 두 가지 모멘텀이 아니어도 주가가 떠야 할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뭘까요? 머릿속에 답변 준비되셨어요? 회원님들 또 찐팬분들 되셨어요? 이거 왜냐면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딸한테 내 손주들한테 가르칠 때도 얘야 지금 주가 못 올라가지 얘 할아버지 할머니 얘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안 좋고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데 얘야 그런데 조만간 주가는 뜰 거란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주가가 왜 뜨죠? 얘야 또 하나가 또 있단다. 그건 뭐냐면 과매도라는 것이란다. 할아버지 과매도가 뭔데? 주가가 낮은 밸류에이션 너무 주가가 저평가되는 거를 얘기한단다. 그때는 PBR이 0.8 콤마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녹색 캔들에 들어간단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과매도 구간에서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얘가 그냥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올라갈 때 좀 줄여주고 다시 밑으로 갈 때 사고 싶은 걸 사고 올라갈 때 줄여주고 이건 있어도 얘야 여기서부터 도망가려면 진작 도망갔어야지 여기는 아니란다.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얘가 이거 여기까지 빠지기 전에 얼마나 이렇게 매도를 잡아냈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제가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자, 얘가 중반이니까 여기는 떠야 됩니다. 0.8 콤마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올라갈 때 여기 역배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얘도 역배를 매도입니다. 라고 하고 얼마나 매도로 얘기했습니까? 얘를.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와버렸죠. 얘가 월봉이 하락이면 얘는 하락 추세입니다. 수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얘는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얘는 하락 추세에서 너무 많이 빠져서 뜨겠다는 거지 이게 추세를 돌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되셨죠? 그래서 얘는 당과는 주가가 변동성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변동성. 위로 올라가면은 내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에서 올라가봤자 외바닥에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월봉이 이렇게 하락 추세. 여러분 그래프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프 보셔갖고 이 6개월선 이 아래 있으면서 이게 올라가도 외바닥에 있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올라가도 5일선이 외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도 이 선이 외바닥에 있는 것들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 놓으시고 대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걸 사냐면 모양이 살아있는 거. 어제도 제가 JYP 이렇게 또 말씀드렸죠. 공방 시간에. 보세요. JYP 같은 이런 종목군단들은 JYP 볼게요. 얘가 올라가다 상승폭은 비록 밀렸지만 얘를 보시면 얘는 이미 월봉이 보세요. 얘가 월봉이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가 1년 정도 동안 얘가 하락 추세로 빠지다가 드디어 상승 추세로 바뀌어서 이게 조정받는 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했어요. 얘들이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 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얘 이거 바디크로스죠. 이건 바디크로스, 이거 바디크로스. 이런 것들은 이게 빨간색이 안 나와도 빨간색이 나온 것과 동급입니다. 그럼 내려갈 때마다 매수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쏘는 종목 보십시오. 루닉. 어때요? 얘가 내려갔다가 빨간색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하락장에서 상승자로 바뀐 겁니다. 얘 내려갈 때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을 내려갈 때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내려갈 때. 이게 살아있는 종목을 중심에서.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돈 종목 이렇게 이거 얘가 상승장 하락장에서 다시 상승장으로 얘가 돌고 있잖아요. 얘들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당분간은 병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에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듯이 올라가봤자 외바닥인 종목, 올라가봤자 월봉이 추세가 깨진 종목,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매도를 해서 현금 만들어 놓고, 대신 조종시 월봉이 살아있는 거, 이제 막 상승으로 전환한 살아있는 종목,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가더라도 외복인 종목, 거꾸로 외복인 종목 여기다가 베팅을 수시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걸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하겠다라는 분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 되시면 혼자 하셔도 되고요. 이걸 그래서 녹색 과매도 존에서는 얘는 바닥 존에 있으니까 내려갈 때 던지면 안 된다. 대신 올라갈 때 비탈주를 던져줬다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 갖고 본전 만들라고 하지 말고 상승 추세 돈 종목으로 바꿔타라. 변동성에서. 그게 내가 서바이벌 전략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국내 주식에서 여기 계좌 플러스 4개월 드리니까 여길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타. 지금부터 미국 얘기할 텐데요. 미국은 비교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미국을 시작했고, 그죠? 최소한 뭐 제가 아는 게 한경와우라면 한경와우에서, 아니면 뭐 다른 이 전문가 방송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겠죠. 그래서 와우에서도 저희한테 이 미국 계좌 앱을 만들어줬어요. 미국 주식 앱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내가 미국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교육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 주식으로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고, 내가 매수 매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앱에 있습니다. 이걸 4개월 다 합하면 150만 원인데 지금 연말 특가 99만 원에 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미국 할 텐데 내가 뭐 우리나라 주식도 저렇게 좋은 종목으로 좀 바깥하고 내가 뭐 미국 주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68-3971 요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김 소장, 당신 남들과 달리 8년 동안 했다는데 당신 레코드도 보여줘. 그러면 제가 리얼 후기에 있는 것 중에서 최근 거만 갖고 왔어요. 저 앞에 있는 건 이게 돌아가서 하기가 뭐하니까. 그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저희의 가장 대표적 엔비디아. 저희가 20달러 언더가 수익이라고 했죠. 자, 이건 저희 회원님에서 한 분 갖고 온 건데 이거 말고도 어떤 분들은 얘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더 샀어. 중간에 올라갈 때 50달러에서, 그러니까 과거 기준 500달러겠죠. 전화들 더 샀어요. 아니 중간에 670달러에서 더 샀어. 그냥 67달러죠. 그러면 이게 700%가 아니라 이게 500%일 수도 있고, 그쵸? 이해하죠? 불타게서 이 낮아진 것이 수익이 엄청 클 거라는 얘기죠. 그럼 과연 저 엔비디아 저건 뭐냐?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미국을 투자할 때 저희가 지금 2025년도를 겨냥한 주식을 미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올 2024년도에는 AI 중에서 AI 뭐가 올라갔냐라고 묻는다면 뭐가 주도주냐 묻는다면 AI 하드웨어 종목군이 주도주였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AI 칩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인 것이 저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올해 말고 내년에 어떤 종목을 주력해서 잡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몇 번 어제도 설명했죠. 저걸 알려면 페이팔 마표를 알아야 된다. 페이팔 마표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다가 요번 트럼프 정부 때 가장 주목할 인물로 누구를 꼽고 계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를 꼽고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숨어있는 무서운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페이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람, 어디도 제가 소위 제로 투 원, 만약에 자녀분들이 진짜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그런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피터 틸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던 말, 실제적으로 페이팔의 보수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엄청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누구야?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 아시죠?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트럼프한테 추천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피터 트리입니다. 피터 트리 대략 한 3년 전인가 우리나라 와서 강의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거의 한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겁니다. 하지만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꼭 여러분 자녀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발생될 거고,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차기에 대통령 후보감으로 벤스 부통령 간다고 할 때 이 페이팔 마피아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페이팔 마피아,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늘 1번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합병 회사입니다. 소위 피터 틸의 컴피티션이라는 그 회사와 컴피티션 회사란다. 피터 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컴피티션, 경쟁은 루저들을 위한 것이다. 경쟁하는 회사를 이미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회는 컴피티션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경쟁. 제가 그렇게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감히 여기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께 넘버원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넘버원은 똑같은 걸 갖고 여러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걸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입니다. 어떠세요?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저 사람이 지어낸 거겠지 하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께 저희는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입니다. 저희 갖고 있는 인공 차트나 어떤 미국을 처음에 아무도 안 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아무도 미국을 안 봤어요. 우리만 보고 미국을 했던 겁니다. 저희는 8년 전부터. only one이지 넘버원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도 거의 와우에서도 거의 아무도 안 하는 게 뭐냐면 선물옵션 파생입니다. 이미 저희는 선물옵션 양매수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은 하락을 마치지 못하면 벌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도 안 하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선물옵션을 와우에서도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든 안 하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피터 틸이 얘기한 Competition is for losers. 이건 패배자를 위한 것이지 진짜는 경쟁이 없는 독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뭐 독점 사업 그래서 이미지가 나쁠지 모르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입니까? KBS인가? 거기 가서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정말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은 루저들의 것이고 독점을 해라. 미래는 정말 놀라. 우리가 보통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한다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피터 틸은 원래 스탠포드 법대 대학원을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맥스 레브친이라는 유대인과 만나서, 어쨌든 이 페이팔의 이 조직들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협동의 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피터 틸이 갖고 있던 회사가 소위 콤피니트라는 회사입니다. 피터 틸이 갖고 있는 회사가. 근데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핀테크라는 것은 파이낸스의 앞에 영어가 FIN이니까 뒤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금융과 첨단 기술의 만남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뭐 돈을 핀테크라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서로 주고받는 데지. 근데 이게 우리가 쿠팡에서 주고받는 거는 우리가 기업과 개인 간에 주고받는 거 돈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당근마켓 같은 거 하려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만나서 돈을 주고받고 그러는데 개인끼리의 돈 결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페이팔 마피아로 일컬어지는 피터 틸이 소위 컴퓨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회사 이름이 그때 이름이 뭐냐면 X.com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이름 바꾼 것이 X닷컴이었죠. 바로 이 X닷컴이 바로 그런 거죠. 둘이 열심히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가 치고받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합쳐지면 더 강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드디어 합쳐집니다. 그 이름이 바로 페이팔이고, 페이팔 마피아라는 것은 이 피터 틸과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여기에 종사했던 그 사람들이 일컬어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합니다. 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냐?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이걸 2002년도에 이베이에다가 15억 달러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받아갖고 그 자금으로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질비합니다.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피터 틸이 또 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누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독점적인 그런 길, 그런 회사다가 투자해서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페이스북도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다음에 링크드인, 그 다음에 팔란티어,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뭐 테슬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여러분 만약에 자녀분이 대학생이거나 젊고 그러면 한번 보게 하시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자, 그럼 2024년도에는 AI 칩 하드웨어 쪽이 날아갔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가 더 활발하게 올라갔을 것이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팔란티어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이것도 수익이 다 다를 겁니다. 57%, 뭐 로켓 캡, 이제 자기가 알아서 찾습니다. 로켓 랩, 스페이스X 연결돼서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질비합니다. 이거 제가 가장 앞에 있는 것들만 제가 뽑아 온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뽑아 온 겁니다. 여기 아이온큐, 제가 맨날 양자컴 그러죠. 양자컴 어제 조정받은 건 구글에서 양자컴 나오면서 조정받는데 외봉이 다시 뜨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다만 장대목 나면 올라갈 때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는 줬다 뺐다 하면 됩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레코드들이 질비하게 쌓여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조비, 이거는 그 수직이참 UAM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뭘 올려놔서 제가 보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그 인증샷들이 쫙 질비해 있거든요. 전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것만 뽑아온 겁니다. 이분 보면 리케트 컴퓨팅,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갖고 양자 컴퓨터는 자기가 알아서 찾습니다. 여기 보면 데스티니 테크, 뭐 여기 수익을 쭉 나름대로 쏜 거 있죠. 사운드하운드 AI. 또 저희가 최근에 공략한 게 얘였죠. AI. 그죠? 이거 어제 굉장히 급등을 줬죠. 그죠? 여기 보면 조비, 팔란티어, 퓨어 스토리지, 아이온큐, 뭐 이렇게 쫙쫙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미국을 내가 해야겠다. 야, 내가 미국을 하면서 내가 안전하게 가겠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글을 올렸어요. 이제 자기가 남편보다 더 연봉이 많대요. 당연하겠죠. 이게 지금 1억 5천을 벌었어. 1억 얼마 전에 3천이 지금 2천이 더 올라갔네. 1억 5천을 벌어놨어요. 레코드 올려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꼭 보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가서 직접 한번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분 보면 아이온큐, 엔비디아, 뉴스케일 파워, 테슬라. 미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또 어제 조정받았잖아요. 찬스잖아요. 얘가 FOMC 열리기 전에 조정은 매저 찬스거든요. 그걸 내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장과 미국의 장을 같이 포함해서 드릴 이 서비스가 원래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 서비스를 99만원 4개월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이죠. 그러면 12월, 그 다음에 1월, 그 다음에 2월, 최소한 이 1월 20일 지나가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딱 좋은 거죠. 그리고 3월달까지니까요. 단 여기는 이 교육을, 그러니까 내가 미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 VOD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VOD가. 여기 VOD. 여기 VOD가 있습니다. 여기 VOD. 이 미국 주식 이거 VOD 이거. 그래서 얘는 교육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해지는 불가하다는 점을 공지해 드립니다. 한번 하셔서 내가 해보시죠. 저희 회원들은 최소한 지금 세금 얼마 내야 되지? 세금 얼마씩 내야 되냐? 그거에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원금 깨져갖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주식도 아까 얘기했지만 루니, VT,
성강밴드 이런 것들, 물론 다른 것도 다 없지만 상계철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뭔가 내가 잘못된 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코스맥스, 파마 리서치, JYP 이런 것들 엉뚱하게 뒤에 가서 제약바이오도 늦게 되는 거 다 코물리는 거잖아. 맨 끝에 끝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물리지 마시고요. 새로 뭔가 뻗어 올라가는 그런 종목에다가 내가 베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번 게 뭘까요? 미국은 얘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베끼고 올라가니까 누구나가 번 게 되지 않습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얘가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접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은 딱 두 가지 봐야 됩니다. 얘가 상승단 상승을 주려면은 이따 먼저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 어떻게 되지? 그때 이 환율을 보시면 환율을 보시면 이 환율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환율을 50원 단위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가 오늘 얘가 내려왔잖아요. 그냥 많이 빠지는 않죠. 얘가. 하지만 얘가 올라가도 1450원이 이 현재는 저항의 벽입니다. 왜냐면 얘가 마주보기 쌍봉 이거 국고치에 나갔던 겁니다. 여기 저쪽에 마주보기 쌍봉 여기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얘가 여기 갈 땐 지금 저항입니다. 여기서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총력을 다해서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얘가 내려가도 얘가 올라갈 때 1450원에 걸려도 내려가도 1400에서 지지기 때문에 당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얘가 환율이 쫙 빠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좀 더 진정되는 걸 봐야 되고 또 하나 외국대 매매를 봐야 되겠죠. 외국대 매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근데 오늘은 외국대 매매가 코스닥은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코스피는 매도됐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선물 여기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느 날 다시 또 외국인들이 선물도 때리고 이 파생도 때리면 그날은 지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것도 어제 얘기했죠. 내가 대응의 전략. 내가 32호가 어제 얘기했죠. 어제 얘는 얘가 내려가는 쪽이었잖아. 이게 이렇게 신호등 프로브 얘가 내려가는 쪽이었잖아. 어제 얘가 파였기 때문에 얘가 매도 쪽이고 내가 인버터를 갈기는 쪽이었다면 오늘은 얘가 35 올라가면 그러니까 내일도 마찬가지로 얘가 35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여전히 얘가 반응을 더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얘가 또 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미쳐 내려가면 얘는 또 다시 조정받는 겁니다. 다만 이게 내려갈 땐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2455포인트 아래에서 내려갈 때는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얘는 그 다음에 시간과의 싸움이지 갔다가 던져서는 안 됩니다. 얘가 다시 이 사이 올라올 때 아까 얘기했죠. 비탄력주들은 여기 올라갈 때마다 분할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비탄력주는 뭐냐 할 때 월봉이 6개월 아래에 있는 하락 추세에 있고 올라도 외바닥에서 올라간 종목은 어차피 두드려 맞게끔 됐습니다. 얘들이 비탄력주입니다. 대신 그 자금을 가지고 국장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까 보셨죠. 월봉에서 상승 추세로 돈 종목 조정이어도 외봉인 종목 그러니까 저희가 국고초에 나가는 종목군도 결국 그러한 종목군 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얘들이 이렇게 얘가 6개월선 위에 있어. 그리고 얘가 조정받아도 얘가 이게 외봉이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얘가 보시면 여기 아까 보죠. VT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조정받아도 이게 외봉이야.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무료 버전도 있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기 H를 누르면 얘가 핑크를 줍니다. 얘가 핑크를 준다는 것은 얘가 세개 들어왔어. 조정받을 때마다 사도 돼 이 뜻이에요. 요거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무료 버전. 모바일에도 찾아보시고요. 이거 컴퓨터에서는 이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럼 얘 내려갈 때마다 매수입니다. 코스맥스. 야 얘가 핑크가 있어? 그래 그럼 내려갈 때 분할 매수면 얘가 올라갑니다. 다시 핑크죠. 그럼 얘 내려갈 때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국장은 가만히 있지 말고 탄력이 강한 종으로 바꿔타십시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자, 미국 아까 종목도 쭉 보셨잖아요. 자, 그럼 미국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할 때는 이게 보세요. 이게 조정을 받아도 여기도 똑같아. 여기다가도 그냥 야, 너 내려갈 때 너 매수가 있니 없니 그러면은 이미 얘가 벌써 월축 위잖아요. 지금 애플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얘가 일선 쌍바닥이잖아. 그럼 얘 내려갈 때마다 매수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볼까요? 테슬라. 아까 AI 구모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테슬라 같은 것도 보시면 저희가 이거 불타이거도 해드렸던 종목이 그잖아. 저희 분들 웬만한 분들 다 가고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여기서 이거
미국의 대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여기서도 불타기로 잡아들였던 종목이잖아, 얘가요. 얘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미 잡고, 여기서 이미 잡고, 1차 잡고, 더 불타기에서 또 잡아들였던 거거든요, 여기. 근데 얘가 퍼펙트 펜트 나올 때 얘는 5파동까지 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어제도 상주에 조종이었네요. 조종이면 얘는 매수인 겁니다. 이게 캔들이 외봉이면, 여기 이건 캔들 쌍봉이잖아. 이때는 캔들이 쌍봉일 때, 얘가 캔들이 쌍봉이거나 아니면 5가 쌍봉일 것 같다 그러면 이 시점 근처에서 잡는 거고요. 이 캔들이 외봉이면 내려갈 때마다 잡아주면 됩니다. 얘들은. 단,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코인이다.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장대목을 줬어요. 얘가 이렇게 장대목을 줬어. 이렇게 장대목을 줬어. 그래? 그 올라갈 때마다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질문이, 선생님 얘가 끝났습니까? 한번 보세요. 월봉을 볼게요. 얘는 살아있잖아, 얘가. 안 끝난 겁니다. 근데 일봉을 볼 때 얘가 이게 20이 꺾어져봤자 이게 외봉이죠? 이게 꺾어져봤자. 그럼 얘 내려가면 또 사는 겁니다. 얘 내려오면 이거 매수지 매도가 아니에요. 단 장대문도 올라갈 때는 내가 3분의 1 정도 혹은 많게는 2분의 1 정도는 올라갈 때마다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조비, 수직이 착륙 얘들은 아직까지 적자 회사거든요. 그럼 얘가 보세요. 여기 그림 보잖아요. 얘가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짱대 음봉이잖아요. 짱대보다 뭐든 내려가면 여기도 매수고 여기도 매수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연격 올라가서 플러스가 주면 그때는 좀 줄이는 겁니다. 여기는 좀 줄였다 가는 겁니다. 특히 저가주는 얘가 올라갈 때 줄였다 가는 겁니다. 얘가. 그렇고 얘가 뭔가 모양을 만들 때 외바닥에서 움직인다. 그거 올라갈 때 줄이는데 거꾸로 외부에서 조정받는다. 외부에서 조정받으면 그런 종목들은 조정할 때마다 매수입니다. 누를 때마다 내가 그런 종목들은 매수 플레이에서 공략 포인트는 가져가는 것이 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희 컴퓨터에 들고 봤던 종목을 가만히 월풀. 얘가 이렇게 갈매경이죠. 이렇게. 이거 내려갈 때 매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군들입니다. 만약에 베리사인. 자, 여러분 이름도 잘 모르시죠? 그냥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외부, 이제 얘가 고점 뚫었잖아요. 제가 미리 공부했던 좀, 내려가면 이거 분할 매수인 겁니다. 캔들이 외국인 종목은 내려갈 때마다 얘가 매수 플레이로 얘가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종목군 중에서 저희가 배팅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갈 예정이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일 때는 외국인 종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걔들은 매수 전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 저희 회원님들 뭐 이런저런 수익인데 저희가 현재 수익률이 6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쟤들은 저희가 140부터 150까지는 저희가 때리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브로드컴 볼게요. 브로드컴 저희가 이거 한 200% 이상이거든요. 얘는 올라갈 때 좀 주의세요. 올라갔봤자 부위험이잖아요. 그다음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 얘도 여기가 장대목이 걸려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냥 못 가면 올라가면 줄이는 겁니다. 때려주는 겁니다. 이분들 얘가 다시 부위를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반타지고 위에다 놓고 때립니다. 하지만 얘가 지금 내려오잖아요. 얘 내려오면 요 내려갈 때마다 이 저점 요 입선 아래 요렇게 저점 깰 때마다 얘가 매수해서 누는 겁니다. 나눠서 쏘는 겁니다. 이렇게 10%든 5%든 얘가 나눠서 쏘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쏠 때는 종목당 100이라고 쳤을 때 대형주들은 종목당 20-30%씩 쏘시면 됩니다. 종목당입니다. 전체 자금의 20% 30% 쏜다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거 질문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종목당 만약에 이게 전체 금액에서 10% 20% 쏘면 이게 5개 종목만 하더라도 꽉 차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을 보면 새로운 신규원이 있을 때 뭔가 싸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여전히 가져가야 돼 저희가. 그럼 계속 샀다 팔았다 장투할 수 없잖아요. 종목당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이면 10, 5면 5라는 개념은 약간 저가주들 이런 것들을 쏠 때 한 10%씩 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겁나 5%씩 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F를 쏜다. 이건 가격이 고가주는 이런 것 내가 조종마치 쏠 때 한 20%씩 쏴도 됩니다. 근데 가격이 $100 언더에 있거나 조금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는 건 10%씩 아니면 20등분해서 쏘시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20등분해서 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 걔가 내려가도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내가 내려가도 걔를 분할해서 더 쏠 수가 있는 것이죠. F는 저희가 최근에도 쏴드린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만약에 저희가 AI를 쐈어요. 제가 AI. 근데 내가 보니까 가격이 낮아. 가격이 좀 낮잖아요. 그래? 그럼 쏠 때 이런 것도 한 10%씩. 가격이 낮은 건 한 번 쏠 때. 왜냐면 만에 하나
얘가 만약 내려갈 때 쐈어요. 내려갈 때 쏘는데 여기다 다 쏘면 겁나. 그때 내려갈 때 내가 10%, 10, 20, 30, 40, 50, 60, 70. 내가 100을 기준으로 써. 그럼 내가 올라갈 때 너무 많으니까 좀 줄였다가 또 내려가면 사고, 좀 올라가면 줄였다가 내려갈 때 사고, 드디어 고점 돌파했네? 그럼 좀 길게 가져가고. 이런 패턴으로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가격이 낮은 것들은 한 1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쏘시는 거 좋고, 한 번에 쏠 때 아니면 겁나면 5%. 근데 초보님들은 이거보다도 하신 지 얼마 안 되면 이거보다도 스파이부터 내가 내려갈 때 얘부터 뒤늦게 들어가서 나 무조건 먹겠다 하지 말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얘가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내가 나눠서 쓰는 겁니다. 소님 제가 가격이 고가주기 때문에 얘 나눠 쓰기가 뭐합니다 그러면 얘가 두 번 저점 내려올 때마다 나는 한 주, 두 번 저점 깰 때마다 한 주, 두 번 저점 깰 때마다 한 주. 얘는 샀다 팔았다 할 게 아니라 얘들은 지금부터 저축의 개념으로 가져갈 부분들입니다. 얘들 올해만 연간 단위 상승률이 올해요. 저희는 벌써 저걸 무지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저게 올해만 얘가 상승률이 얼마일까요? 올해만 현재까지 올해 화면 보시죠. 26.90% 거의 27% 벌었어요. 얘는 평균 수익률이 연간 배당 포함해서 13%입니다. 13%면 여러분 월가 유명한 4% 법칙 있죠. 내가 매년 4%씩 꺼내 쓰더라도 그 돈이 5억이 10년 있으면 5억이 10억 되는 게임이 연 10% 게임인 겁니다. 얘는 마하도보드로 깔아놓고,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초보야, 내가 겁이 나, 그래? 그러면 안전하게 ETF부터 먼저 하시는 거야. ETF부터 스파를 하시던지 아니면 QQ 하시던지, 아니면 얘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님 아까 AI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중심이 있다 하셨죠? 그럼 선생님 ETF도 그런 게 있어. 당연히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리품을 팔아보면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종목이 몇 개들이 있는데 이름도 왜 이렇게 좋아요? X 소프트웨어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X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위에 이게 100달 이상이죠. 얘가 이렇게 조용할 때 이게 외국이잖아요. 그럼 여기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한 주 올라갈 때 안 사고 내려갈 때 저점 이렇게 한 주 이렇게 또 고점대로 또 했네. 그럼 누군가 들어왔으면 얘가 내릴 때마다 한 주 이렇게 이해가 갔어요. 얘가 쌍봉의 모습을 줄 때는 이게 올라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아까 거기에 연결된 그러한 종목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종목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자동검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동검색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자동검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자동검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모양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건 외바닥이잖아요. 이걸 안 해.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얘들 같은 것도 보면, 이건 RH는요, 미국의 고급 고급 가구, 그것들도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오띵띵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얘들이 이게 매수 신호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얘가 오띵띵 나왔네? 그럼 얘가 올라갈 때는 사지 말고, 내가 조준 줄 때 조금씩 쏠까? 이렇게, 마인드가. 이렇게, 옆에, 우린 자동검색이 다 있잖아, 미국도 얘가. 이렇게, 이런 주목권 중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때 쓰지 말고 모양은 좋은 걸 내려갈 때 보고 있다가 한 주씩 두 주씩 이렇게 다 있습니다. 종목군들 이렇게 보시면 이 오띵띵 이게 외봉이야. 이게 외봉이면요 이거 많이 하잖아. 외봉의 중방이면 얘가 마틴에서 뜬다 뭐 여기서 뜨는 거잖아 얘가. 근데 오띵띵이나 그럼 얘가 내려오면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ETF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 이제 종목을 해야 됐다 할 때는 처음에는 $100 위에 있는 걸 하시고 안전하게 매도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백을 노리는 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낮아야겠죠. 10백을 노리는 저가들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미국은 FOMC 있기 전에 조준받을 때가 또 하나의 찬스다라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 미국 어떻게 할까? 내 레코드 나도 한번 이렇게 가져볼 수 있을까?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신 지 얼마 안 되면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베테랑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베테랑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회원님 중에서 여기 보시면 아까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보시면 그런 분들은 베테랑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베테랑들입니다. 그게 아니어도 누구나가 벌 수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달러도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외국 나가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달러 바꿔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높은 달러에서. 저희들은 달러 다 붙잖아요. 대지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반 정도는 내가 챙겨라. 달러를. 챙길 때 달러를 원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인버스로 대신 해지해라. 반만. 대신 반만 해지해라. 반은 그대로 달러 들고 있어라. 여러분 시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그래야 그게 내 돈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여기 168에 3971 저 번호로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뭔가 내가 새롭게 내 매매에 새로운 진짜 어나더 레벨을 만들어 보시죠. 3971 그리고 여기 교육 내용 여기 VOD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다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전히 여의도에서 여전히 데모대들의 노래들이 들리고 오르는데 조속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